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리쌍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옐타가 변신을 했는데 말도 빨라진 것 같아요. 사실 말이 빨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일단 한번 저희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담을 수 있을 것이냐 저희 스스로도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드리자면 저희가 뭐 시간 줄어들고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스튜디오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압축적으로 오붓하게 해보고자 장소를 바꾼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재국, 이용균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두 명의 야구 기자들과 함께 2016년 제대로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구단들이 돈을 쓰는 문제입니다. 구단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어디에 쓰는 문제죠?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기자를 하면 도대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진지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네? 외국인 선수 몸값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상위 리그에서 하위 리그로,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에서 한국 국내 프로야구로 들어오는 선수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수준도 달라졌고 들어오는 선수들 레벨도 달라졌고 그리고 몸값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 뭐 100만 달러라는 금액이 커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이루어졌어요. 이전에는 상한선이 있었죠. 작년부터 이제 상한선을 없앴는데 그 네. 전까지는 30만 달러로 저기 상한선을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눈가리 아웅하던 그걸 이제 철폐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몸값을 발표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작년부터 없앴죠. 그런데 2년 만에 상한선을 거의 막 7배씩 훌쩍 예전 상한선 7배씩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선수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느낌상 이 FA 선수가 뭐 4년에 90억 받으면 굉장히 우와 하는데 190만 달러 받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빼고 순수 연봉으로 따지면 국내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가 김태균 선수. 1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비싼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단들이 다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돈을 쓰겠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제대로 돈을 썼느냐 곰곰이 따져보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선수는 뭐 일단 들어와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실제로 와서 이제 적응하는 문제가 가장 더 크거든요. 그 이전에 타이런 우즈라든지 그리고 앤디 베네켄도 메이저리그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던 선수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한국 최고의 투수가 됐었으니까 결국 들어와서 얼마나 다 적응을 하느냐, 한국 야구에 얼마나 최적화된 선수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스카우터들이 좀 더 그냥 풀을 넓혀서 적당한 선에서 괜찮아 보이는 오히려 실력보다는 적응에 더 가능성 있는 그런 선수들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데 물론 그럴 수 있으면 굉장히 네. 좋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스카우트 팀이라고 해서 국제 무대에 스카우트하는 팀이 도메스틱과 거의 1대1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남미에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많은 스카우트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3명 뽑습니다. 이거 3명 뽑게 된 것도 이제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선수를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단으로서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게 왜냐하면 한국 프로야구가 외국에서 선수를 육성을 할 만한 선수 자원을 찾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은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라든지 일본 프로야구 여기서 뛰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탈락을 해서 뭐 도미니칸 리그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뛰던 선수, 또 마이너리그에서는 최상급 선수, 그 선수들 뽑다 보면 사실상 그 한국 프로야구 그 10개 구단이 스카우트 그 목표가 되는 선수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이 붙고 거기서 경쟁이 붙고 일본 구단 또 참여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문고 올라가고 지금 보면 로저스 에이전트하고 헥터 노이스 에이전트하고 같은 에이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실속이 있네요. 네? 그렇죠. 특정 에이전트가 한국에 올 만한 선수들을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보너스만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지금 한국 무대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사실은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 비해서 한국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의 몸값이 전혀 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뚫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상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얘기가 나와요. 하나만 해도 지금 단 2명 계약을 하는데 320만 달러예요. 40억 정도 40억 정도 되네. 40억 정도. 그 정도면 사실 하나가 한 10년 전에 그 김일식 감독 시절에 하나 선수단 연봉 총회가 거의 같았거든요. 결국 엘록 기한 이 팀들이 성적에 지금 굉장히 많이 목말라 있어요. 목숨 거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야
이 몸값 경쟁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 팀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아요. 성적이 굉장히 필요한 절실한 팀이 뭔가 이루어내야 그다음에 이 거품이 FA건 외국인 선수 몸값이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선수들이 해외 진출할 때 김현수 선수 볼티모어랑 계약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메디컬 체크 때. 네. 메디컬 체크를 꼼꼼히 하느냐고 마지막 순간에 계약이 빠그라지는 경우도 메이저리그에서 생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은 메디컬 체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연 메디컬 체크가 얼마나 확실하게 되고 있느냐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고 보니까 몸 문제 생겨서 제대로 못 뛰고 네. 중간에 가버리는 선수가 꽤 많네요. 뭐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한나한 선수, 네. 작년에 루크스카 선수, 특히 한나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뛰다가 결국은 스스로 은퇴를 하고 이듬해 돌아와서 다시 인스트럭터 및 뭐 코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단연계약 후유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한 선수에 대한 단연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단연계약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뭐 이런 식의 과정들, 그러니까 LG를 돕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외국인 선수 몸값 높아질 수 있어요. 더 좋은 선수가 들어와서 국내 야구에서 뛰면 국내 프로야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그 선수들을 상대하는 국내 선수들의 능력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과연 그 선수들을 영입하는 데 결정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결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위에서 쓰라고 그랬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몸값의 투명성입니다. 네. 헬턴 오해시가 170만 달러라고 발표가 됐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미니멈 200만 달러의 플러스 인센티브 옵션이다라고 다 발표가 된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아니다라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금액이 발표가 돼야 그 금액을 사용하는 데 결정을 한 결정권자들의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200만 달러 넘은 지도 오래됐고 몇몇 선수는 300만 달러도 받는다라는 게 사실상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야 방향은 맞고 효율적으로 하려 그러면 제대로 된 외국인 선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맞긴 한데 지금 과연 이 금액이 그 선수에 대한 합당한 금액인가에 대해서는 각 구단들이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예시 선수가 뭐 170만 달러에 그 다음에 또 로저스 선수가 190만 달러인데 로사리오 선수하고 로저스 선수가 32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에서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활약을 하느냐, 뭐 좋은 성적을 낸다 그러면 하나로서도 충분히 네. 투자 가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성적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또 비난이나 책임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돈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돈 쓰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선수도 그 몸값에 걸맞는 활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몸값을 결정한 이들의 책임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만큼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일종의 축소 발표, 다운 계약서의 작성은 모럴 해저드거든요. 네. 나는 요금밖에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운 계약서 그 사실은 예전엔 문제가 됐는데 요즘 문제가 잘 안 되잖아요. 다운 계약서. 그래서 그런 그렇구나.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만연했어요. 이제 만연돼 있어서. 그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FA 계약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그렇죠.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게 계약 규모들이 커지기 때문에 FA 선수들 영입하고 나서도 제대로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서 뭐 프로가 정확하게 선수의 몸값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활약, 선수가 그만한 책임을 느끼고 활약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KBO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 중이라고 해요. 자칫 외국인 선수의 몸값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 가장 클 수 있는 문제점은 전력 불균형이거든요. 돈 많은 구단은 뭐 엄청나게 돈을 주고 써서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하면 리그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KBO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계약서를 다 받고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 금액을 구단으로부터 다 받아서 KBO가 월급 통장에 꽂아주는 이런 방안을 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좋아 보이는데 사실 또 따로 또 주면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 KBO는 이렇게 줬다고 했겠지만 구단이 알아서 또 뒤에서 이렇게 찔러주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선수들이 바라는 바 아닐까요? 그게 또 돈을 한두 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맨날 듭니다. 이 예. 신고 선수, 육성 선수들은 이만큼씩 묶어놓고 연봉 2,700에서 다운 시켜놓고, 그러니까 구단들이 이 외국 그 최저 연봉 2,700에서 3,000을 올리는, 그러니까 월 300만 원이면 팀 전체를 합해서 한 많아야 몇 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거 올리는 데 대해서 몇 억 수준의 금액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막 발발 떨면서 외국인 선수 200만, 야 300만 주라고 그래. 이런 거 너무 쉽게 결정을 합니다. 최저 연봉 몇백만 원이지만 그 기반이 올라가게 되면 연봉 수준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단이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전체로 보니까 총액이 300억 원이에요. 네. 전체 그 지금 29명 계약을 했는데
그 300억 원 수준의 이제 그 금액이 프로야구에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최저 연봉 선수 수준을 그 정도 묶어놓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옐로 카드 있어요, 옐로 카드. 옐로 카드.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몸값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만큼 많이 쓰는 만큼 제대로 쓰는지 우리가 그 부분은 곰곰이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감 이거는 굳이 그 프로야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투명하게 하고 반드시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것 그게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비싼 선수가 반드시 비싼 몸값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팀이 또 성공을 할 것인가 이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제일 성공할 것 같아요? 노예 씨가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얘기하기 그거네. 리쌍과 함께한 야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